오늘 내용은요, 이제 12강 진도를 저희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1강, 12강에 있는 연습 문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예전부터 좀 따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다루는데 이제 어떤 교재에서 딱히 이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다항식이나 함수를 이제 접하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초반에 이제 문제풀이 해설 강의 이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필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이제 고등과정 내내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는 뭐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리고 뭐 절대값이고 가우스 함수 정도까지는 다루겠네요. 3차식 이상부터는 함수적인 내용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나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보기차식 여러 가지 뭐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등등등등 어떤 다항식이나 방정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와 2차 함수 이 두 가지만 다룬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대응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함수의 정의,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이제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사인, 코사인 가지고는 삼각함수 이렇게까지 배울 거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수투, 이제 문이과 공통 미적분을 배우면서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3차 이상의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함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지만 뭐 그 이상의 특이한 형태 함수들 이제 이과 과정 넘어가서 배울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수학 상을 함에 있어서 이 다항함수에 대한 n차 다항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된다면 또 대수적인 계산에서도 많은 그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형태 자체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좀 살펴보시면 자, y 이꼴 3 이런 상수함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태적으로는 그냥 얘는요. 쉽게 얘기해서 x가 0일 때도 3, x가 1일 때도 3, y 값들이 3인 것들을 계속 모아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 x축과 평행한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자, y 이꼴 이제 ax 플러스 b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아마 너의 의미가 기울기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 즉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x가 0일 때 y 값 b네, 반대로 이제 y가 0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네, x 절편 y 절편을 가지면서 특정한 기울기를 갖는 이런 형태의 1차 함수. 형태가 지금 n 이꼴 1일 때잖아요, 그죠? y 이꼴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제 뭐 a 값이 양수야 음수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폭이 넓어 좁아. 그 다음에 b의 값과 연동시켜서 축의 위치가 어디야. 즉 꼭지점 x좌표가 어디야.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의 값이 c죠. 절편이 어디야 등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기 내내 이제 다루는 형태의 함수가 된다. 요 세 가지인데요. 그 이상의, 그죠? 그 이상의 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가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다항식의 형태죠. 단 n값 따라서 그 차수가 0차, 즉 상수야 1차, 2차 혹은 그 이상의 3.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n 이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가서 x가는 1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이야. 이것을 이제 y는 이렇게 붙여서요. 뭐 1차 함수야, 2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이렇게까지 따질 건데요. 아니 다항식만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함수를 이야기해? 왜 제가 함수로 이제 접근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냐면요. 지금 이런 함수 같은 경우도요. x축과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축이라는 것은 y 이꼴 0인 겁니다.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잖아요. 단항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다항식,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까지 넘어가는 이런 모든 내용은
함수와 직결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y가 0일 때, 즉 이 함수의 y 값이 0임을 만족하는 x 값은 누가 봐도 ax 플러스 b 이퀄 0, 즉 방정식의 형태고, 자 그것이 근이 있다면 자 a분의 b라는 근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지나간다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이퀄 판별식이죠. 이 이차함수의 판별식. 자 y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딜 봐도 y 값, 이 함수의 값이 0임이 만족되는 x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판별식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이런 해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이 형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를 보실 때 크게 보셨을 때 지금 이야기되는 최고차항 계수 a의 영향,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y는요. x의 3승 플러스 뭐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즘 이제 시험 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런 3차 다항함수인데요. 물론 미분법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형 누나들이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즉 수학 상수준에서 다항식 그리고 다항함수, 다항방정식에 심도 있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미적분을 배워봤자 어차피 깊이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나 어느 정도의 가장 원론적인 해석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3차식을 가지고 y는 이렇게 붙여서 함수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 필요가 없네요. 자, y는 x의 3승과 자, y는 x의 마이너스 x의 3승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 뭐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 즉 3차식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우리가 가장 많이 풀었던 문제집 중에 하나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 보시면 y는 ax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모든 개념편 밑에 오는 종이를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y 얼마야? x가 1일 때 y 얼마야? 대응표를 작성하시고 좌표 평면 즉 오는 종이 위에 x가 0일 때 y 값 얼마야? 점 다 찍어봐. 그 다음에 그걸 다 한번 이어봐. 이렇게 대응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함수는 x가 0일 때 y는 0입니다. x에 1 넣어볼까요? x가 1일 때 y는 1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데요. 그렇다고 직선은 아닌 것이 자, x가 2로 넘어가시면 y 값은 8로 갑자기 급격하게 넘어가요. 얘네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진 않잖아요. 자, x가 2분의 1 정도 대입해 보시면 y 값은 8분의 1로 확 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모아놓으면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겠지. 이것이 3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 이런 마이너스 x의 3승 같은 경우는 물론 x가 0일 땐 0이겠지만요. x가 1일 땐 반대로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 x가 2가 대입됐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겠지.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물론 이 절대값에 따라서 물론 y는 x의 3승이 아니라 2x의 3승, 3x의 3승, 4x의 3승이라든지 2분의 1x의 3승, 3분의 1x의 3승 이렇게 절대값이 바뀌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최종적인 상태가 증가 상태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3차 함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막 섞일 수는 있거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자, 최종적으로 증가로 끝날 것이고 이 최고차항이죠. x의 3승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야. 그렇다면 너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중간 과정이 또 그죠?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최종적인 상태는 감소로 끝나 이런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반론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직접 그래프에 좀 점 찍어가면서 지금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1000 x의 제곱 선생님 이래버리면요. 자, 그냥 이러한 3차식을 한번 함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x가 0일 때 y는 0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x가 1 들어가면요. 지금 이 함수를 fx라고 잠깐 이름 붙일까요? 자, 이 함수가 1에서 갖는 함수 값은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999거든요.
뭐야 최고점 계수 양수인데 0,0 지나는데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999 값이 쭉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요 2를 또 대입해봐요. 그럼 얼마 돼요? 8 마이너스 4000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999보다 값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 때 조금 말은 안 되지만 마이너스 999의 값을 갖는데 자 2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400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뭐 대충 3, 9, 9, 2 정도 갖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도 대입해볼래 한다면 물론 여기 3 대입하니까 27 조금 늘어나지만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방금은 마이너스 3000 얼마였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8000 얼마니까 값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최종적으로 증가한다면 얘는 계속 감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니죠. 분명히 얘를요 우리가 방정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도요. x의 제곱으로 묶으시고요. 자 x 마이너스 1000 이러한 방정식이 되거든요. 자 네가 영입을 만족하는 x의 값은 0 1개 그리고 x가 분명히 1000이라는 지점에서 0을 가져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x의 값에 계속 1, 2, 3 넣어보면 이 함수의 값이 계속 음의 값에서 쭉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당장 x에 1000을 대입해 보시면요. 즉 f의 1000은요. 자 얼마 돼요? x에 1000 대입했으니까 1000의 3승이고 1000의 제곱에 1000 곱했으니까 1000의 3승 1000의 3승에서 1000의 3승 뺐으니까 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이퀄 이 1000이라는 값에서는 이 함수 값이 그죠? 0이고요. 재밌는 건 x에 100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001의 3승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1의 제곱 곱하기 1001이잖아요. 얘는 이제 1000 곱하기 100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계산만 해보셔도 1001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시면 얼마 돼요? 1001 마이너스 1000이 되거든요. 그럼 1에 걸리면 얘는 1이니까 1001에서는 급격하게 이 함수값이 증가 상태로 넘어가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즉 x 이퀄 분명히 1000에서 근을 갔잖아요. 이 함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x 이퀄 1000에서 0에 도달할 거고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쭉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즉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뒤에 있는 이 값이 x의 제곱이나 x 그리고 1 뭐 그 상수값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이 음수의 값으로서 아무리 커봤자 결국에는 너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값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일단은요 최고점 계수 a의 영향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a 자 부호에 따라서 자 a가 양수면 결과적으로 이런 다항함수는 즉 4차 5차 되는 다항함수는 이 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식으로 꺾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종적인 상태가 증가 상태다. 자 만약에 최고점 계수가 음수면요 중간 과정이 얼마든지 극대극소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상태는 감소로 끝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고점 계수 a의 역할은요 사실상 절대값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꾼다는데 그 모양 바꾸는 건 3차 이상부터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에 한번 의거해 본다면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 최종적으로 증가로 끝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도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렇게 가는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 과정이 없지만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이 증가하는 상태, 최종적인 상태는 증가로 끝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그죠?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함수로 지금 제가 함수로 좀 이해를 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함수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가 그냥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거든요. 함수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차수에 따른 도형의 왜곡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함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y는 방금 얘기했지? 1000보다 더 커. 만 x의 제곱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요. 자, 이 두 가지 함수를 각각 y1 함수 그리고 y2 함수라고 한번 놓고 보셨을 때 자, 그래프가 당장은 자, y1 함수 같은 경우는 0,0, 1,3 정도를 지나고 2,8 지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요. 지금 y2 함수 같은 경우는 0,0을 지나긴 해요. 그리고 y1 함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 1이었고요. 자, x가 2였을 때 y 값이 8이었잖아요. 근데 y2 함수 다시 한번 보시면 0,0 x가 0일 때 y는 0이 되는 것 같지만 x가 1일 때에는 y 값이 그러니까 y1 함수는 x가 1일 때 y 값이 1이었죠. 근데 얘는 x가 1일 때 y 값이 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네 두 개는 x = 0 말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네. 교점이 더 없네. 왜냐면 그래프 생긴 모양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거 훨씬 더 1에서 거의 만에 가까운 값을 갖는데요. 얘는 1에서 1. 2를 대입해보시면 8밖에 안 되지만 2를 대입하면 얘는 4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폭이 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죠? 얘는 더 이상 안 만날 것 같네. 그래? 그럼 너네 두 개 교점이 없을까? 해서 교점 찾는 식으로 넘겨요. x의 3승 이꼴 만 x의 제곱임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이 너랑 너가 자, y1, y2가 서로 같아. 교점 찾는 식인데 얘를 이항시켜서 이꼴 0 만들어 보시면 자,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만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x = 0 그리고 x = 만 교점이 0 말고 하나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방정식이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이렇게 급격하게 가고 얘는 조금 완만하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얘랑 더 맞나? 자,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차수가 조금이라도 크다? 결과적으로 증가폭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얘를 조금 더 축소해서 그려보면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자, 분명히 y1 함수는 0,0 지나고 1,1 지나고 2,8 지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것 같죠? 조금 다시 적어보기 좋게 1,1, 2,8 말은 안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죠? y1 = x의 3승이 그죠? 근데 당장 얘는 0,0, 1,1이 아니라 1,만을 지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얘의 증가폭이 더 급격해지고 얘는요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너를 역전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만나는 지점 분명히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이고요. x = 만만 대입해도 너는 만의 3승이잖아요. 너는 만의 3승이에요. x에 만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너의 값이 훨씬 더 커버였지만 근데 x에다가 이제 만을 넘는 뭐 2만을 대입하면 x = 2만을 대입하면 넌 2만의 3승이 되고요. 너는 만 곱하기 2만의 제곱밖에 안 되거든요. 네가 훨씬 큰 값이잖아요. 언젠가는 네가 역전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무리 너의 개수가 차수 낮은 쪽의 개수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차수가 한 차수라도 높다면 결과적으로 너의 증가폭이 궁극적으로 더 커. 그죠? 언젠간 너의 값이 너를 역전할 수 있다. 그죠? 역전할 수밖에 없다. 값 자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두 번째죠. 되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근의 의미거든요. 이 중근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배우는 건 2차 방정식의 중근, 즉 판별식이 0일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3차 방정식의 중근 이거 정도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중근의 의미를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물론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려면 미적분, 미분의 개념이 있으면 좋지만 미분의 개념 없이도 충분히 중근의 이 그래프적인 의미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쓸게요. 그래프적인 의미, 중근의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접한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한다. 그러니까 중근 = 접한다. 어떤 축과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중근이 y는 x-2의 제곱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2차 문제에서. 얘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그려서 이제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x = 2,0이 꼭지점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 그죠? 완전 제곱식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얘를 대수적으로 보시면 일단 너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왜? 실수의 제곱수니까. 그죠? 그럼 x = 2일 때는 얼마냐? 0이야. 그럼 x에다가 2.1을 한번 대입해볼까? 2.1-2는 0.1 되는데 너를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양의 값으로 넘어가고요. 2.1은 여기쯤 있겠죠? x에 1.9를 한번 대입해볼까? 하면
1.9 대입했을 때 너는 마이너스 0.1이 돼요. 그러니까 1.9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0.1, 그거 어차피 제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의 값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점점 x의 값이 큰 값이 대입된다면 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 값 자체가 더 커진다는 얘기고 절대값 자체가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0,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마다 요 놈의 값 자체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어차피 제곱되니까 양수로 전환돼요. 그죠? 이런 의미인데 중근도 사실상은 2중근도 있고 3중근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x-2의 이번엔 3승이야. 얘를 그래프적인 의미로 좀 보시면요. 물론 x에 0을 대입해보면 그냥 정확하게 x에 0이 아니에요. 미안. x에 2를 한번 대입해보시면 넌 정확하게 0의 3승으로 그냥 0이 돼요. 여기를 1 정도로 잡을게요. 물론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요. x에 1을 대입해보시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다시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x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요. x에 2를 대입해보시면 정확하게 0의 3승되니까 0이라는 값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를 2 정도로 한번 놓고 보시면 지금 이런 3차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는 2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x에 지금부터 잘 보세요.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x에 1 들어갔어요. 그럼 이 값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되고 그거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돼요. 즉 x가 1에서는 너의 y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까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반대로 x3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 3을 한번 넣어보시면 너는 1 되니까 1의 3승으로서 너는 1 되겠지. 자, 여기인데요. 자, 생각해보시면 x에 2에 되게 가까운 값 2.1 정도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이 값은 얼마 돼요? 0.1이 되죠. 3승하면 0.001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에서는 함수값이 그죠? 되게 더 작아져요. 0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런데 x에 2.01, 그러니까 2.1보다 여기가 2.1이었다면 2.1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해봐요. 그럼 얼마 되겠죠? 0.01에 3승 되니까 0.000001 돼요. 어때요? 방금 y값보다 더 작아지죠. 거의 0에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x에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에 3승 되니까 마이너스 0.001. 근데 이거보다 더 격차가 줄어들면 거의 0이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음수로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접하면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면서 여기에 딱 접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부호바꾸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고 그걸 제곱이 아니라 이 세제곱하는 거니까 격차가 안 그래도 더 벌어지는데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값 자체가 그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근이라도 방금 얘기했지만 어때요? 방금 얘기했지만 x-2의 2승과 y 이꼴 x-2의 3승 분명히 달랐죠. 얘 같은 경우는 2에서 이렇게 아래로 불러기면서 접하고 얘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 이꼴 2에서 접하는 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죠? 근데 얘도 접한다였어요. 그냥 지나간다가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y 이꼴 x-2의 1승 이래버리면 2를 지나긴 하는데 넌 그냥 지나간다예요. 이렇게 분명히 달라요. 지나간다의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x-알파의 2n승과 같이 이런 특정한 짝수차 중근의 의미는 그래프가 볼록하면서 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즉 어떻게든 형태가 특정한 알파에서 x축과 만나는 함수가 그려지는데 2, 4, 6, 즉 x-알파의 2승, 4승, 6승 같은 이런 짝수차 중근은요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접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이고요. 자, 이런 홀수차, 그죠? x-알파의 3승, 5승, 7승 이런 홀수차 중근의 의미는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은 무조건 접한다요. 근데 그냥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지나가면서
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시면 얘가 알파일 때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x-알파의 1승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도 물론 중근도 실근이고 중근도 실근이지만 그죠? 그냥 단순히 1승, 1차식 같은 실근은 직선이든 곡선이든 알파에서 지나간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힘을 좀 발휘하냐면요. 부등식할 때 되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y는 x-1, x-2의 제곱, x-3의 3승, x-4의 4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네가 0보다 크다의 힘을 만족하는 자, 해집합을 한번 구해봐. 뭐 개소리야? 어떻게 다 해? 물론 할 수는 있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때려 죽여도 양수고 실수 제곱이니까 때려 죽여도 양수고 근데 이게 전체가 양수려면 네가 양수고 네가 양수일 때 어차피 너네 두 개는 양수로 고정돼 있으니까 네가 음수이고 네가 음수일 때 번번이 찾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x-1이 0보다 크고 x-4가 0보다 크고 그죠? 동시에 만족하고 x- 음수이고 x-4가 음수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단함수의 의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승, 2승, 3승, 4승 다 곱해버리면 10차 함수네요. 하지만 미분을 배우지 않았어도 지금 같은 방금 두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도 일단 다항함수잖아요. 10차 다항함수고 최고치 한계수 양수이죠. 궁극적으로는 증가로 끝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0되는 x의 값이 분명히 1과 그리고 2, 자 그리고 3, 자 그리고 4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 = 4에서는 4중근이에요. 중근은 무조건 접한다는데 짝수차 중근은 뭐예요? 볼록하면서 접한다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증가로 끝나면서 볼록하면서 x축과 닿겠다는 얘기고요. x = 3에서 분명히 x축과 만나는데 3중근, 홀수차 중근은 지나가면서 접한다예요. 자, x = 2에서는 짝수차 중근이죠. 볼록하면서 접하겠다는 얘기고요. x = 1에서는 실근이니까 이렇게까지 지나간다죠. 자, 보시면 이것을 y 함수라고 놓고 봤을 때 y 값이 0보다 크다 힘을 만족하는 해집합 어디야? 라고 보시면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 분명히 y 값이 양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 값이 0 또는 음수니까 안 되고요. 자, 3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죠? 4일 때, 그죠? 분명히 이 y 값이 양수잖아요. 4에서는 이 y 값이 0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누구 4보다 클 때, 그죠? 이 y 값은 양수다 이런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3차 방정식의 중근의 의미와 좀 결합시켜 보신다면 좀 심도 있는 문제나 조금 어려운 문제도 빠르게 그죠? 우리가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미적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히라는 느낌보다는 좀 빠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는 직접 노트에다가 뭐 y = x-3의 3승, y는 x-4의 뭐 4승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직접 x의 값에 대응에 따른 이 그래프 y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생소한 개념들은 처음 배우실 때는 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한 30-40%만 이해하셔도 제가 이제 수업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도 없이 자 11강 연습 문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11-5번입니다. 11강에서.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그죠? 베타-알파가 10이래. 자, 그리고 이 함수는 x =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 말 되게 중요하죠. 자, x의 범위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최고창 앞에 있는 계수 a 그리고 1창 앞에 있는 계수 b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므로 일단 a 너는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실수하기 좋죠. a는 일단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값을 갖죠? 최소값을 갖죠. 자, 위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는 최소값이 없어요. 제한 면역이 따로 없다면. 그죠? 제한된 구간이 따로 없다면 어디가 더 작은 값인지 이게 모르는 거고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는 분명히 문제에서 최소값이 존재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겠네.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그 점을
x 이퀄 알파 그리고 x 이퀄 베타라고 할래. 자, 그런데 x 이퀄 어디에서 2에서 정확히 최소값을 갖겠다는 얘기는 꼭지점 x좌표가 2란 얘기예요. 자, 그때 최소값을 p를 갖겠다 p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입니다. 자,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갖고 태어나요. 여기가 축이었다면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을 텐데 문제에서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10이라고 했으므로 이 전체 길이가 10. 자, 그렇다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 길이가 5. 자, x 이퀄 2에서 5만큼 더 가니까 너는 7. 자, x 이퀄 2에서 5만큼 백. 이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야, 다 했네요. 결과적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식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3,0 대입 성립, 7,0 대입해도 성립. 그냥 a, b에 관한 관계식을 푸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형으로 묶으셔도 괜찮고요. 너 같은 경우는 y는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이차 함수가 7,0과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사실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그냥 저는 대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y에 0 대입하고요. 자, x7 먼저 대입해 보시면 49a. 자, 플러스 x7 대입했으니까 7b. 자, 마이너스 21 성립하는 식이고요. 마이너스 3,0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3,0 대입이죠. 0. 자, 9a 마이너스 3b. 자, 마이너스 21 성립합니다. 자, 그대로 제 생각에 그대로 빼면 안 되겠죠? 아이고 숫자 지저분하네요. b의 개수 맞출게요. 첫 번째 식 곱하기 3, 그죠? 첫 번째 식 곱하기 3 해보시면 자, 49 곱하기 3인가요? 자, 9, 3, 27이고요. 4, 32, 147이네요. 자, 147a 3 곱했으니까 플러스 21b. 자,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63 이꼴 0이고요. 자, 두 번째는 7 곱해야겠죠. 7, 3, 21이니까 7, 9, 9, 7, 63a. 자, 마이너스 21b. 자, 7 곱했어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7 곱했으니까 2, 7, 14, 147이네요. 이꼴 0. 성립하는 식이에요. 두 개 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죠. 자, 두 개 더해보시면 210a죠. 어차피 두 개 더해서 없애지시고요. 마이너스 210 떨어지네요. 이꼴 0. 자, 따라서 a 값이 1. 어렵지 않게 구해질 수 있고요. a 값은 1 대입. 그럼 49 마이너스 21이니까 28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7b 이꼴 0이죠? 자,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는 y 이꼴 a 값 대신에 1 들어가죠? x제곱.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4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21 이렇게까지 찾으시고요. 자, x에 2를 대입한 함수 값이 뭐 굳이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묶지 마시고요. x 이꼴 2에서 꼭지점 받는 게 분명하니까 x 이꼴 2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함수 값이 곧 꼭지점의 y좌표 값으로서 최소값 p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같은 함수 fx 2차 함수 얘는 2차 함수란 말은 없죠. 대신에 a는 양수야 라는 말이 있죠. a 양수입니다. 아래로 모르겠죠. 그리고 나서 fx 보시니까 a로 묶어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정리가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정도. 자, 플러스 16a. 자, 플러스 b겠네요. 자, 그래서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전개해보시면 플러스 4a 생기니까 뒤에서 그냥 12a만 가실게요. 플러스 b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잘 보시면 x축만 일단 놓고 보셨을 때 이 2차 함수의 축방 정식이 x이고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선가 꼭지점을 갖겠죠. 2,12a 플러스 b로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몰라. 좋아.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 갖는 이런 아래로 볼록의 함수가 그려질 건데 fx로서. 자, 우리한테 정의된 구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난 대신에 x가 1 너에서부터 x가 5 너까지에서만 따지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죠? 1에서부터 5에서만 이야기할래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남은 구간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남은 구간 신경 쓰지 않겠다죠? 주어진 식은 다음 같은 2차식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는요. 2에서 받는 요 값이 함수의 최소값이고요.
자, 얘보단 얘가 더 멀죠. 5에서 가는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대입이죠. 대입할 때는 이렇게 묶인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좋겠네요. 그래, 좋아. fx를 ax의 제곱 마이너스 8ax 자 플러스 16a 플러스 b라고 할래 해서 당연히 x 2를 대입한 f의 2죠. 얘 같은 건 2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바로 12a 플러스 b가 떨어지고요. 그 값이 최소값으로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5야 라는 이 이야기가 되고요. 당연히 5에서 갖는 함수값. 자, fx가 5에서 갖는 함수값입니다. 에이,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여기다 5 대입하면 3이죠. 제곱하니까 9네요. 뒤에 있는 거랑 만나서 21a 플러스 b인데요. 자, 그 값은 최대값으로서 13이 될 거야 라는 두 가지 관계식이 나오죠. 어렵지 않죠? 자, 두 개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마이너스 9a죠. 자, 마이너스 18 이렇게까지. 자, a 값이 2가 나오고요. a에 2를 대입한다면 b의 값도 어렵지 않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인데요. 11-7번은 별표 5개 치세요. 자, 얘는 그 문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자, 얘는 이제 별표 5개 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치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치환하는 거는 항상 조심하실 게 문제 출제자는 몰라요. 내가 치환할 거잖아요. 공통 부분은 나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일종의 얘는 관점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딱 봐도 이 부분 4차 함수를 펼친 다음에 4차 함수가 아니라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전개해서 다시 가셔도 되긴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통 부분이 2차식을 묶인 식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전개해서 가셔도 되지만 딱 봐도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잖아. A로 치환할래 이렇게까지 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A로 치환한다면 A는 나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항상 문제 목적성은 잃지 마셔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이 함수의 y값, 함수값,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최대 최소 알고 싶다인데요. 전개하기가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부분이 이게 보이지 않아. 그죠? 라제이로 한번 치환을 해볼래? 이렇게까지 보시면 자, 아마 y는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y 너의 최대 최소. 지금 이 관계식에서 y값 너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복잡했던 부분이 a로 치환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자 플러스 2 이렇게까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었죠. 지금 원래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이런 식이었다면 내가 지금 공통 부분의 2x-3을 라지 a로 치환한다면 얘는 자 라지 a에 대한 이러한 식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관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y 이꼴 자 a-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까지 바뀔 것이고요. 되게 익숙한 형태의 2차 함수입니다. 자, 1,1에서 꼭지점 같죠? 이렇게 가요. 그죠? 이게 지금 다음과 같은 함수예요.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자, x의 범위 있네. 자, 여기가 1이었고 1에서 꼭지점까지니까 여기가 1이었고 x의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대 이렇게 정의할 거니까 딱 틀리는 거죠. 틀리는 풀이법입니다. 정확하게. 자, 왜냐면요. 지금 이 공통부분 2x-3을 a로 바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a는 나만 알고 있다고요. 요 식 자체는 a에 관한 이차함수지 애초에 주었던 x에 관한 이차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가로축이 우변에 있는 가로축에 있는 문자가 라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로축 역할을 하는 y값은 변하지가 않았고요. 이 문제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놓고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합니까? 가로축의 A축이에요. A에 가는 2차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X의 구간을 갖다 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A에 관한 범위를 새롭게 이제 설정을 하셔야죠. 자, 그런데 2x-3이라는 이 공통된 부분을 A로 치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준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3까지란 말이죠. 근데 난 얘, 즉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변변 2 곱해요. 0에서부터 자 2x 되고요.
6 이렇게까지 바뀌어요. 2x의 범위가요. 근데 난 2x도 아니고요. 2x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변변 마이너스 3을 마저 한번 빼보신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2x 마이너스 3이라는 유놈은 3까지의 범위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얘가 치환된 a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그죠? 조금 말이 되게 그려야겠네요. 이 함수는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 이 함수는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이죠. 3까지의 범위를 가져. 그러니까 요 a 값의 범위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에서만 가지고 놀 거야.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치환된 a가 지금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치환된 a가 3까지의 범위는 요 안에서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치환된 a가 그죠? a가 1에서 y라는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자, a가 1에서 자, 최소값 1을 갖겠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물론 이제 2x-3이라고 치환된 게 2x-3이 치환된 게 a니까 실질적으로 x의 값은 얼마? 2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x의 값은 2에서 최소값을 1을 갖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1에서부터 마이너스 3이 더 멀잖아요. 즉 치환된 a 값이 누구일 때요? 마이너스 3에서 어쨌든 관점이 x에 관한 함수 즉 가로축이 x축이었던 게 가로축이 a에 관한 함수로 이 관점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목적성 y의 최대값 찾는 건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환된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이 점은 a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 자체가 17로 바뀌겠죠. 자, 이때는 최대값으로서 17을 갖겠다 이렇게까지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1-12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변형 x의 구간 정의역을 0부터 4까지 놓고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의 목적을 그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절대값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우리 수학 초반부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절대값이 나와 있다고 해서 절대 뭐 어렵거나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네가 0이 되는 그 값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네가 양수야, 네가 음수야 이것만 잘 따지시면 돼요. 그래놓고 보니까 네가 0 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구간은 1번 마이너스 2로 작을 때 2번 자 3번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에요. x의 값이 아예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한다면 넌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라면 당연히 양수겠죠.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래봐요. 제곱하면 9잖아요. 마이너스 4 들어가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16이 되고요. 거기 4 빼는 건데 아니면 함수적인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야 너를 그냥 절대값 안에서 야 이렇게 보고 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잖아. 네가 마이너스 2고 네가 2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함수 너의 값은 양수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너의 값은 음수 이게서부터 그냥 플러스까지는 너는 다시 한번 양수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너의 절대값 안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은 양수란 얘기예요. 절대값 어떻게 해? 그냥 풀리죠? 즉 이때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냥 풀려서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이런 이차함수로 해석하겠다. 자, 두 번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2까지라는 이런 범위에서는요. 분명히 x의 값이 이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절대값 어떻게 해? 마이너스부터 빠져나와야 되죠. 즉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해석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요. 어렵지 않아요. x가 아예 그냥 2보다 커버린다면 x가 2보다 큰 쪽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죠. 절대값 그냥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 이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까지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각각 구간에서의 함수를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자, y는 x 끝이네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되네요. 자, x가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정리해 볼까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2와 자 2가 기준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0하고 2에서 근갖는 이런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그려질 텐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잖아요. 아니 2가 아니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 언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정의할래 이 얘기니까 너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할래 이 얘기라고요. 너는 그냥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만 따질 거야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함수값 정도 찍으셔야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8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8 되겠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다 쓰지 말게요. 그리고 남은 구간에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함수는요. 위로 볼록이네요.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될 것 같죠? 플러스 9 되니까 마이너스 1,9 꼭지점 갖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요. 여기 8이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한번 직접을 대입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8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고요. 그죠? y절편 8 정도 되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고 인수분해도 되네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아마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이제 플러스 2가 근이었던 이런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만 그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해서만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만 그릴래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리지 않겠다 이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너의 함수는 애초에 이렇게 갔던 0하고 이제 2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죠? 이 함수는 다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구간마다 조금 함수를 좀 정리해서 쓰시면 너는 너고요. 그죠? 2보다 큰 쪽에서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리고요. 가운데에서만 그죠? 절대값 해석에 의해서 마이너스 y 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함수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간 보시니까 x 꼴 0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 0,8이에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의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x 4 대입해 볼까요? 16-8 4,8도 지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려놓은 함수를 다시 한번 어디에서 정의시킬 것이냐? 0부터 4까지 즉 0부터 4까지에서만 정의시킬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서만 정의시킬래. 그때 너의 최대값 당연히 8이 됐죠? 이보다 더 큰 값 없고요. 당연히 x 이퀄 2에서 가는 함수값 0 이것이 최소값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결국 뭡니까? 절대값이 있고 복잡해 보였지만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얘기였어요. 자, 1-13번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fx,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의미 해석, 텍스트 의미 해석하셔야 돼요. 국어 잘 하셔야죠. fx는 x-1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 중에 크지 않은 것을 나는 fx라고 할래 이 얘기예요. 뭔 개소리냐? 자, 이럴 때 그래프 해석이 좋죠. 자, 너를 역시 y1, 자, 너를 y2. fx는 뭘 의미해요? y1과 y2 중 크지 않은 것 그걸 fx라고 할래 이 얘기예요. 뭔 개소리야? 아니 개소리 아니죠. 그려보시란 얘기예요. 누구를 y1과 y2를. 자, y1 함수야 너무 쉽죠. 1,0 0,-1는 이런 일참수네요. 자, 네가 y1 함수로서 x-1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딱 봐도
x마 3, x마 1, 1, 3에서 근 갖는 요런 이차함수, 그죠? 요런 이차함수. 자, 네가 이제 y2 함수로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프 나왔는데 두 개의 점에서 분명히 만나잖아요? 이럴 때는 만나면 전부터 구해보는 게 순서겠죠, 당연히. 멍 때리지 말고.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바로 그냥 너랑 나랑 서로 같아 이꼴 0.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딱 봐도 x 이꼴 1과 어디에서 5에서 근 갖는다? 교점에 x 옆에 오겠다. 여기는 1이었고요, 어차피. 그죠? 여기를 보셔도 1이고요. 네 위에는 점이기도 하고 네 위에는 점이기도 하니까 너는 사실상 5,4겠다. 자, 됐어요? 잘 보셔요. 임의 실수 x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가 이제 y2의 값이고요. 임의 지점 x에서는 여기가 이제 y1의 값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크지 않은 것. 네가 커요, 네가 커요, 네가 크죠, 네가 크지 않네요. 너를 fx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 x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는 x의 값에서의 y2의 값, 여기 있는 x의 값에서 이 y1의 값. 너랑 너랑 누가? 네가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둘 다예요. 크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여기를 넘어와요.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은 y1. 자, 여기에 있는 값은 y2. 맞죠? 크지 않은 값 y2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x 이퀄 1 이전까지는 y1의 값이 y2의 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y1의 값을 fx로 취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가 더 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1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 있는 5까지는요. 심지어 x의 값이 여기 있어도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거든요. y2가 더 크지 않아요. 즉 1부터 5까지 구간에서는 y2의 값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y2의 값을, 즉 y2라는 것을 fx로 정의할래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미지점 x가 여기 있어요. y2, y1, y1이 더 크지 않거든요. 즉 5 이상부터는 y1을 fx 더 크지 않습니까? fx라고 할래 이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굵게 그린 이 부분을 우리는 함수 fx라고 놓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너랑 너 중 크지 않은 값으로서의 함수 fx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요? x 이퀄 1과 5까지에서만 함수 fx를 정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는 이렇게까지 fx였지만 너도 결과적으로는 x 이퀄 1에서부터 5까지에서만 따질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서만 따질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당연히 2차식 너의 함수값 x 이 구간에서 함수는 지금 y2 함수니까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x에 5를 대입합니다. 25-20 플러스 3이에요. 자, 최대값은 8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 나중에 미적분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 텍스트 의미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12강 연습 문제 오늘 다 못하고요. 오늘 조금 한 2문제 정도만 더 다루고 다음 시간 13강 진도 나가면서 12강, 13강 진도 분량에 대한 연습 문제 해설 강의를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12-9번이죠. 자, 다음 같은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그래놓고 보니까 4차 항과 2차 항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 2차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도 별표가 5개입니다. 별표 5개예요. 5개 치셔야 돼요. 나옵니다, 이 문제. 자, 일단은 x의 제곱이 꼴배기 싫으니 너 잠깐만 라지 x 되거라.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의 x n 플러스 5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겠다. 그런데 나는 애초에 이건 치환한 문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치환했다는 얘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출제자는 라지 x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건 내 맘대로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라지 g가 될 수도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4차식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아직은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놓은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2차 방정식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라지 x가 알파, 라지 x가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죠. 당연한 거죠. 자, 라지 x가 그냥 알파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당연한 거고요. 라지 x가 오메가, 라지 x가 오메가 바이런 허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너의 판별식이에요. 너의 판별식에 따라 라지 x로 치환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야 이렇게까지 따져질 수 있거든요. 야, 예를 들어 봅시다. 라지 x가 4 이런 중근을 갖는 거 치자고요. 그럼 스몰 x에 관한 4차 방정식은 근데 원래 라지 x가 뭐였어? 스몰 x의 제곱이었잖아. 그런데 라지 x로 치환한 이런 2차 방정식이 예컨대 라지 x 이꼴 4 이런 중근을 가져버린다면 라지 x 너는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스몰 x의 제곱이 4임을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때요? 4차 방정식 스몰 x에 관한 4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밖에 안 생기는 거. 그죠?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은데 해당 사항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x가 지금 이런 2차 방정식 라지 x가 하는 2차 방정식이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이렇게 혹은 두 개를 갖는다 치자고요. 그럼 라지 x가 1 플러스 3i 근데 너는 사실상 스몰 x의 제곱이었고 나는 스몰 x에 관한 방정식 4개의 근을 갖고 싶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아니 그럼 스몰 x의 제곱이 1 플러스 얼마야? 3i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실수일 리가 있어요? 이미 허수인데? 그죠? 너도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울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너의 판별식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일단 너는 양수여서 실근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 만족한 m값의 범위 찾으면 되겠네. 근데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컨대 라지 x가 4 라지 x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실근 두 개를 갖는다 치자고요.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는데 그게 만약에 4라는 근과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는데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9라는 근을 갖는다 치자고요. 그럼 x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실근 두 개를 갖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x의 제곱이 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i라는 허근 두 개를 가져버려요. 스몰 x에 관한 4차 방정식인데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를 갖죠. 말 됩니까? 안 되겠죠. 어때요? 라지 x로 치환된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양근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양근이어야. 스몰 x의 제곱이 라지 x로 치환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막 16이래. 라지 x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16이래. 그럼 스몰 x의 제곱이 16이니까 스몰 x는 뿔마 4 이렇게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서로 다른 4개의 실험을 갖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두 개의 근이 모두 양근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 플러스 2 양수해야 되고요. 그죠? 두 근의 곱 너도 양수해야겠죠. 를 모두 만족하는 그 m값의 범위가 결과적으로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m값의 범위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계산해보죠. 자,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2 0보다 커야 돼 일단. 없앨 거 없애시고요. 자, m의 제곱은 일단 16보다 커야겠네. 자,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m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돼. 자, m은 누구?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네. 자, 세 번째 그냥 바로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겠네. 자, 보시면 m제곱이 16보다 커야 돼요. m은 4보다 크던가 혹은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이면서요. 두 번째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그럼 현재까지는 여기밖에 없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이러한 범위로서 저러한 방정식이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자, 다음과 같은 m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3차 방정식의 중근의 의미, 실근의 의미 지난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선정해봤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카메라 잘 나오고 있죠? 자, x에 관한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갖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차식인데 미정계수의 종류가 1개야, 미정아. 또 지랄이야. 미안해, 씨. 자, 미정계수의 종류가 1가지예요. 미정계수의 종류가 A, B 이렇게 2개 섞인 3차식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미정계수가 한 종류라면 충분히 한 번쯤은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계수만 쓰죠? 자, 3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쓰시고요. 자, 누굴 대입해야 용나올까? 느낌적인 느낌상 마2 3A 마 A.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3A 마이너스 A. 1로 될 것 같아요. 1 떨어뜨리고요. 곱해서 올리시고요. 마이너스 2A 그대로 떨어뜨리고요. 곱해서 올리시고요. 자, 그대로 떨구고요. A 플러스 2로 떨궈지죠. 곱해서 올리시고요. 정확히 떨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같은 3차 방정식 3차식은 x-1 하나,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하나, a 플러스 2 한 번 이렇게까지 인수 정리는 가능하시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이꼬르 0. 그런데 이미 x 이꼴 1이라는 양근은 가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이에요. 좋다고 또 1 가지시면 중근돼 버리죠. x가 1이 아닌 서로 다른 양근 2개를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죠? 일단 x 이꼴 1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서 근 중에 하나가 x 이꼴 1이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아니라 중근 하나 겹친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 x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네가 0 되겠다는 얘기면 x 1을 대입했을 때 네가 0이야? 너 x 이꼴 1을 근으로 가져 이 얘기잖아. 넌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을 대입했을 때 너는 0이 성립하면 안 된다고요.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이꼴은 마이너스 3이면 안 돼. 일단 a는 3이면 안 돼요. a가 3이 아니라는 얘기는 늘 우리는 머릿속에 a가 3보다 크던지 혹은 a는 3보다 작던지 이 얘기입니다. 일단 a가 1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양근 2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역시 서로 다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양근 2개를 가지려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실근 2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서로 다른 양근이니까 두근의 합 2a 양수고요. 자, 두근의 곱 모두 양수임을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자, 판별식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0보다 커야 돼요.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혹은 a가 2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두 번째 a는 양수여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넌 아웃이에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야 돼요. 이미 여기는 아웃이에요. 왜냐면 0보다 크다의 힘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겹친다 하더라도 여기 안 겹치잖아요. 여전히 여기고요. 자, 마지막 a는 누구면 안 돼요? a는 3이면 안 돼요. 3보다 작던가 3보다 크던가.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a가 2보다 크다이면서 단 a는 3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자, a가 2보다는 크면서 3보다 작고 다시 한번 a가 3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이제 쭉 다룰 때 a는 3이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루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 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강의 수강하시고요. 반드시 직접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